그럼 어떻게 하다가 설전이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을 남겨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We signed the exchange of prisoners, but he didn't do it.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김 실장님,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과 좀 외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한 거예요? 저게 이제 회담이 한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분 동안은 위태위태했지만 그런 대로 잘 지나갔어요. 마지막은 이제 10분이 핵심이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이게 벤스 부통령이 끼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 배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석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정상을 향해서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국제정치학자예요. 예. 국제정치학자인데 제 지식이 이렇게 허용하는 한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단 질문하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굉장한 노력인데 그렇게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관여하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서 뚜껑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외교라니 무슨 외교냐. 우리가 그렇게 포로 교환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했고 러시아는 우리를 침략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벤스 부통령이 여기에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 언론과 미국 언론들이 다 있고 지금 이것을 중계를 보고 있는데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한 10분 동안은 이제 거의 파국 형태로 예. 진행이 돼서 결국은 10분 내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이걸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은 이게 실제야? 이게 진짜야? 아니면 둘이 혹시 짜고 치는 건가 싶을 만큼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나 싶었을 겁니다. 그중에 또 하나의 장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흉내내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God bless. You don't know that. God bless. You don't God know bless. that.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김 실장님, 저거는 진짜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장면이네요. 저는 이제 흉내 내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흉내들을 많이 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인이었을 때 그냥 민간이었을 때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고 하는가 하고 대통령이었을 때 흉내를 내는가 하고는 국격의 문제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흉내를 낸 것은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코미디언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한테 직접 질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리 짰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기사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일부러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협정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서 이 광물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계속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잖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협상의 대상으로 잡아준 것은 광물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끼어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발적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벤스 부통령의 성향을 좀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난번 미넨
안보 회의할 때도 거기 가서 유럽 국가들한테 훈계조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언론의 자유도 얘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국방비도 올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투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벤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전 세계에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면 충돌 장면 저희가 봤는데요. 이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을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I'm having not playing cards. But right now,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are you You're speaking gambling about? with What are you World speaking War about?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네,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트럼프와 벤스가 그를 때리지 않은 것은 자제력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사실상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회담이 어떻게 보면 결렬된 거잖아요. 예. 결렬됐는데 누가 성자일 것 같습니까? 미국이 성자일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성자일 것 같습니까? 성자는 오히려 러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오는 반응은 굉장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로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슨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광대라고 얘기하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대 올려 붙이지 않은 것을 그 인내력에 내가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욕하는 거지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지 않겠구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성내의 나팔을 불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제 정상회담 현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 미간을 짚으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이라고 보이는데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실장님? 예, 저기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부통령,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저게 거의 마지막 10분 동안에 가고는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말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오히려 흉내내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 입장에서 아마 저렇게 머리를 움켜쥐고 그리고 이제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아마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저 영상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외신 반응을 또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신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가디언은 TV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외교가 사망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지켜보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게 이게 약소국의 서름을 보여준 장면이다. 아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외교가 사망한 걸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외교 사망이라는 그런 외신 보도들도 있었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취객들 싸우는 것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의 핵심은
정말 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정말 이익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는 어떤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리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의 서름을 여기서도 다시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감정을 자제했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만 회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안함을 가지면서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회담이 마지막 10분 동안에 감정이 감정을 낳아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시켰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고 러우 전쟁에 그다음에 그들의 성환을 놓고도 얘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보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이렇게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들을 합니다. 이 제국주의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신제국주의가 지금 새로운 질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 1, 2차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통상 전후에 어떤 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후 국제 질서 구축할 때 모든 국가 다 참여 안 시킵니다. 네. 그래서 강대국들끼리 여기에 앞으로 전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약소국들은 거기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미국과 이 러시아의 회담을 보면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빠진 것처럼 혹시 한국하고 이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을 할 때 한국도 패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말아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요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뜻을 같이 하는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크라이나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요 이건 동맹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앤서니 킴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동아태 부보좌관이죠. 그 사람이 와서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한국 패싱될 일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사항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부장 말씀을 마무리로 좀 듣고 싶은데 네. 외교적 패착이냐 약소국의 서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도 대화가 잘 되면 대화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가 잘 안 됐을 때는 말싸움으로 번지고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는 주먹 다짐으로 가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비슷합니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으로 가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외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 우크라이나 국가에 지금 장례를 걸고 외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정이 앞서서 오히려 큰 판을 오히려 조금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파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중재 상황, 그로 인한 우리 안보의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